안전행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소령도, 홍도, 호미곶 등 영해 설정 기준에 위치한 섬과 암초 23곳에 영구적인 관측시설물을 설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이프뉴스 이예슬입니다. 안전행정부는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으로 개인정보관리 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점검은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로 생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안행부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은 개인정보보호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에 따라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전면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설명입니다. 합동점검단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 등에서 차출된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유통업, 숙박업,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간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 실태가 미흡한 업체에는 특별 현장 점검도 시행합니다. 점검 결과 위반 내용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별 점검으로 한층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다른 업종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면서 앞으로는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에 혼란을 가져오는 일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지난해 12월 개정됨에 따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는 의사소통이나 자기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을 위해 숙련된 전문 인력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함으로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마친 진술조력인 48명에게 자격증을 수여하고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의 의의와 기대 역할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필자 거세의 마음으로 활동한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는 2월 중순부터 지반이 녹으면서 흙막이 시설이 붕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절, 성톤에 동결된 공급수의 동결 융해 반복에 따른 사면 붕괴, 굴착 배변 지반의 동결 융해 시 토합과 수압의 증가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동결 지반 융해에 따른 지반 이환 침하로 인한 지하 매설물 파손 등입니다. 또 지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 사고에 취약한 현장, 굴착 공사, 대형 교량 및 터널 공사, 타워 크레인 등 건설 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현장 중 고위험 현장 500여 곳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하고 나머지 현장은 예방점검 및 현장 소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감독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은 사법 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나 기계 기구 등은 작업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등 엄정한 행정 조치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도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건설 현장에서도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확인 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 대형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2017년까지 소령도, 홍도, 호미곶 등 영해 설정 기준에 위치한 섬과 암초 23곳에 영구적인 관측시설물을 설치합니다. 해양 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데다 국제법상 영토 확장 효과까지 가져다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해수부는 잊혀진 영토로 평가되는 도서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구축해 해양 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2017년까지 영해 기점에 위치한 섬 암초 23곳에 연구시설물을 설치합니다.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데 그친 기존 표식과 달리 작은 등대 형상으로 섬과 암초 위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수중 안반에 대규모로 건설된 이어도의 해양과학기지와는 다른 소형 설치물입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기존 영해 기점 표식은 훼손, 망실 등이 빈번히 발생해 자주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연구시설물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직선기선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수부는 상반기 내 국가 관할 해역의 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내 해양 영토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대형 함정 및 경비 인프라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백령도 인근에 해양과학기지를 설치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독도 해양과학기지의 경우 문화재위원회에서 경관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구조물 개조와 위치 재선정 등을 거쳐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방부가 3월 한 달 동안 사제총과 군복 등 부정군수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전군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불법 사제총과 군복 등 부정군수품의 제조, 판매, 착용을 막기 위해 3월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부정군수품 유통, 미허가 사제 군복류 제조, 판매, 착용은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불법 총기, 탄약, 폭발물은 5년 이상의 징역, 군복 및 유사군복 불법 제조 판매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3월은 집중 단속 및 계몽 홍보 기간으로 부정군수품 자진 반납 및 신고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전국 19개 지구 단속위원회 담당자와 국방부 군수업무 관계자 및 경찰 등이 참석했습니다. 군수품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차단 방안을 모색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한 부정군수품 불법 유통이 단순히 군 내부의 문제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악용되어 국가안보와 사회안전, 경제질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참석자들도 점점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부정군수품 관련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계몽 및 홍보 활동, 시대 변화에 부합한 성과 위주 단속 활동, 직무 수행 여건 보장 등 부정군수품 단속 활동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녹조 현상의 발생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통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요 수계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에 올해 2월부터 낙동강 수계의 대표적인 녹조 발생 지점인 강정고령보를 대상으로 종전의 혼합채수 방식과 병행하고 해당 수계의 폭, 유하거리 및 수심 등을 고려한 입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측정 항목은 녹조 현상과 관련된 주요 수질 항목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통해 조류의 공간적 분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인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게 됩니다. 특히 1995년 이후 낙동강 수계 24개 지점에서 실시간 측정되는 자동 측정값이 종합적으로 검토됨에 따라 데이터 분석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올해 실시될 낙동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빠른 시일 내에 4대 강의 주요 수계로 확대하고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주요 호소에 대해서는 수분석 입체적 모니터링 시스템을 자동 측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는 그동안 수질 예해 경보제를 위한 녹조의 발생 강도 및 추세 분석 위주에서 벗어나 조류의 공간적 분포 실태 파악과 발생의 원리 규명 등 녹조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위축된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소비 촉진에 일조하기 위해 닭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0도에서 30분 또는 75도에서 5분간 가열하면 모두 사멸되므로 닭, 오리 백숙, 닭튀김, 오리 훈제 구이 등을 충분히 익히면 안전합니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고병원성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된 적이 없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가금육 소비 하락 등 축산농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과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기상청, 국립환경과학원이 각각 발표하던 황사와 미세먼지 예보 창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미세먼지 예보 횟수도 하루에 4차례로 늘어납니다. 기상청은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경제 안전성 강화, 2014년 새로운 도전 등을 중심으로 11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국민이 일상생활을 하며 느낄 수 있는 기상정책을 핵심 과제로 삼았습니다. 기상청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미세먼지 예보를 하루에 한 차례에서 4차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사와 미세먼지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가오는 봄철을 맞이해 꽃가루 위험 알림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해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상청은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개방 시스템 환경을 만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방하천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 정비 사업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합니다. 양부처가 지방하천 관리에 상호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예산 절감 등 하천 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사업 추진 지침은 부서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과 시기의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 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전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 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동일 연접 구간에서 양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하천 사업 추진 지침의 준수 여부를 양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천 사업 추진 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태스크포스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부처는 물관리 분야에서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급식위생과 영양관리를 책임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100곳 이상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또한 오는 2017년까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500여 개소 설치를 목표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원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4만 6천 곳에 다니는 어린이 141만 명의 급식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생영양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입니다. 센터는 2011년 1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2012년 10개소, 2013년 66개소가 추가 설치되어 현재 전국에 88개소의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영양지도, 대상별 식품 안전 영양 교육, 매월 5에서 11개 종의 맞춤형 식단 제공 등입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기 위해 홍보 동영상 CD를 제작 배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탈취제, 방향제 등 생활용품 8종의 유해 화학물질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 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표시 기준과 안전기준 마련 등을 담은 2014년 업무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한 생활용품 8종이 환경부 관리 대상으로 이관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대상은 탈취제와 방향제를 비롯해 세정제, 접착제, 광택제, 섬유유연제, 합성세제, 표백제 등입니다. 지난해 환경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탈취제와 방향제 42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이 중 34개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4개 제품에선 1급 발암물질인 포르말데히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들어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위해성 시비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화평법상 위해 우려 제품 안전표시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제도의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국민 행복을 위한 희망 실현에 집중합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 생활,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 걱정 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부처 간의 적극적인 협조로 복지정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정과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게 핵심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 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선택진료의 환자 부담을 35% 줄이고 2017년부터는 64%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일반병상 건강보험 혜택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늘리고 2015년에는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을 70%까지 확대하는 한편 공공병원에서 간병인이 포함된 포괄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후 의료 수가가 낮아져 병원 수익이 줄어든다는 일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3대 비급여 제도는 환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이지만 동시에 병원 측 수입 변화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환자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해 의료 수가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산림청과 함께 도로, 택지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인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등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는 데에 협력하기로 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도로 등 건설공사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인목은 사업장 폐기물로 판단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이 때문에 폐기물 처리 예산이 투입되고 산림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공사 착수 전 훼손 산림에는 조경수로 가치 있는 수목 1차 선별 활용, 원목자재로서 가치 있는 수목 2차 선별 활용, 연료목재 등 가능 수목 3차 선별 활용을 진행하고 나머지 활용이 어려운 수목은 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의 재활용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이 경우 앞서 밝힌 10개 도로 공사를 통해 훼손된 산림의 80%를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폐기물 처리 예산은 32억 원이 절감됩니다. 국토부는 훼손 산림 인목 재활용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될 경우 산림청에서 매년 산지 전용 등으로 훼손되는 산림에서 발생하는 인목 143만 8천 톤의 80%가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인목 폐기물 처리 예산이 690억 원 절감될 것이라며 산림자원 재활용으로 외국에서 수입되는 원목자재와 연료목재 등 1,725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세이프 앤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세이프 앤 포커스 이예슬입니다. 가끔 신물이 올라오고 가슴이 쓰라린 경험 한 번 정도씩은 있으시죠?
이와 같은 현상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역류성 식도염이 발생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요.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이프앤포커스에서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여 발생하는 식도의 염증입니다. 가슴이 쓰리거나 목이 쓰린 증상이 흔히 나타나고요. 일반적인 식도염은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 음주, 흡연 등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 위 식도 경계 부위에 관략근이 닫혀 있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절 기능의 약화로 경계 부위가 완전히 닫혀지지 않으면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어 그에 대한 불편감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역류가 발생하여 위산에 의해 식도염이 발생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대개 만성적으로 진행합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인자에는 비만, 흡연, 음주 등이 있는데요.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역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기름진 음식, 과식, 취침 직전의 음식 섭취, 카페인 음료, 탄산음료 등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음주와 흡연, 그리고 비만 등이 원인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약으로 인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원인이 무엇이고 왜 생긴 것인지를 알고 체질 개선으로 나에게 맞는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찾아가는 것이 역류성 식도염을 없애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합니다. 세이프앤포커스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 하지만 늘어나는 산행 인구만큼이나 안전 부조리로 인한 갖가지 산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종류와 안전한 등반 요령을 알아봅니다. 산악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한 추락사고. 폭풍이나 집안 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 미숙, 준비 부족 같은 인위적 요인이 원인으로 대부분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 빈번한 탈진 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탈진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는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자주 일어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체온이 정상 이하인 3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오한이나 현기증, 사지마비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악천후와 탈진이 주 원인으로 외부 기후와 내부 체온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곡 급류 사고를 막기 위해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뀌었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올 때에는 계곡 산행을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일사병은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때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기력이 떨어져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여름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표구됩니다. 겨울 산행 시 가장 빈번한 동상과 동사사고는 젖은 옷과 신발, 장갑이 얼었을 때 발생합니다. 겨울 산행에 나설 땐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벼락으로 인한 감전사고는 우산이나 피켈, 알파인 스티커 같은 것들이 머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 재질과 관계없이 벼락을 유인하면서 발생합니다. 벼락은 주로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천둥번개가 칠 때는 재빨리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 잦은 야생식물류에 의한 중독사고. 일반인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절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생명의 위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사진국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암벽 등반을 할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밧줄의 흐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전에는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해지기 한두 시간 전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등반로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나 샛길 같은 출입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기상특보가 발령될 때는 산행을 자제합니다. 만약 산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이동 중인 탐방객들은 재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낙뢰 예보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산행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계획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절대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배낭은 30kg 이상을 넘지 않게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과음 과로를 한 다음 날은 최대한 자주 휴식을 취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암릉이나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추락사고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상류로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건넙니다. 산행 전후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풉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춥니다. 또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상비약품을 준비합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단독 산행은 피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3월은 그 어느 때보다 산행하기 까다로운 계절입니다. 따뜻한 봄이라도 산속에는 잔설이 쌓여 있거나 녹지 않아 노면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으므로 등산화와 아이젠을 준비합니다. 이른 봄은 낮과 밤의 온도차가 크고 기후변화가 가장 심한 시기이므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가 필요합니다. 또 일기변화나 사고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랜턴을 준비합니다. 봄이 되면 바위 사이의 흙과 수분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낙석이 많습니다. 암벽 등반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합니다. 여름은 장마로 인한 폭우가 빈번한 계절입니다. 폭우나 우천 시 산행 요령을 숙지하고 장비 보호와 체온 유지를 위한 방수 대책과 의료 관리가 필요합니다. 땀이나 빗물을 닦기 위한 등산용 손수건과 강한 태양광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해주는 차양이 넓은 모자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계곡 산행 중 갑작스런 폭우나 소나기 때문에 물이 불어날 때는 되도록 무리한 산행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이라고 해도 반드시 바람막이 옷과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절기가 추분을 지나면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지기 시작하므로 일찍 출발하고 일찍 하산하도록 산행 계획을 세웁니다. 낙엽이 쌓이면 길을 잃기 쉬우므로 지도를 지참하고 해가 짧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일 산행이라도 반드시 랜턴을 준비해야 안전한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겨울엔 일조 시간이 짧은 만큼 산행 시간도 줄기 때문에 해발 1500m 이상 되는 큰 산일 경우 오후 3시면 하산이나 야영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겨울 계곡은 빨리 어두워지므로 당일 산행일 경우 코스를 될 수 있으면 동쪽에서 서쪽 능선으로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눈에 의한 사고가 많은 겨울산에선 체온을 유지하고 저체온증을 막는 것이 중요하므로 털옷 등 보온 의류를 준비합니다. 체력 소모가 많은 겨울 산행에서는 악천후나 작은 사고도 조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일 산행에서도 보온병과 헤드랜턴용 건전지 여분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털옷과 스패츠, 장갑과 아이젠, 등산화는 겨울 산행에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작은 부주의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산악사고. 미리 준비하고 주의하는 것만이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홈쇼핑 방송 초절정 인기 돌풍 국민 고데기 WS 샤이니 최신상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전격 출시. 상상 초월 기절 저품 대폭풍가 단행 69,800원
59,800원? 아닙니다. 단돈 39,800원, 39,800원. 홈쇼핑 방송 메가 빅히트 브랜드 최신상 고데기가 단돈 3만원대? 이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횡재. 지금 전화하셔서 기적을 쇼핑하세요. 수치 적어 초라한 머리, 부수수하고 지저분한 파마머리, 힘없이 축축 처지는 모발. 이제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탱글탱글 빵빵한 볼륨, 반짝반짝 빛이 나는 웨이브로 스타일 확 바꿔보세요. 노하우, 손재주 전혀 필요 없습니다. 빗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스타일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모발 보호, 다이아몬드 세라믹 이중 코팅 발열봉, 열판이 두피에 닿지 않도록 볼륨 브러쉬를 장착. 모발 끝까지 확실하게 엉킴없이 일정하게 착착 감기니까 탱글탱글 빵빵한 볼륨이 쉽고 빠르게 완성됩니다. 따로 온도를 맞출 필요 없이 켜기만 하면 적정 온도를 자동 맞춤.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고급스러운 골드 컬러를 확인하세요.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다들 집에 드라이기, 매직기 있으시죠? 그런데 이 드라이 한번 하자 그러니까 양손으로 들고 무겁고요, 시끄럽죠? 여기에 매직기, 아이롱기, 어우 나 이거 뜨거워, 무서워, 어려워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자, 이거 다 치우시고요.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보세요. 지금 약 200도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냥 만져도 전혀 뜨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브러쉬 하듯이, 빗질하듯이 쉽게 쓰시는 건데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참 머리 손질 못한다면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냥 머리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빗을 꽂듯이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뜨겁지 않으니까 손으로 한번 이렇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쓱. 어때요? 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간편하게 풍성한 볼륨이 완성이 됩니다. 보이세요? 여기에 앞머리까지 보여드릴게요. 요즘 20, 30대 분들 유행하는 이 단발 헤어스타일에 웨이브진 앞머리까지 만들어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빗고 돌돌 말 줄만 알면요. 이렇게 빵빵한 볼륨을 누구나 단 3초 만에 완성하실 수 있다는 거죠.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어때요? 정말 대단하죠? 홈쇼핑 방송 초절정 인기 돌풍 국민 고데기 더블S 샤이니 최신상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기적의 초특가 단돈 39,800원. 시끄럽고 뜨거운 바람에 드라이기는 그만. 바쁜 아침 샴푸하고 머리를 따로 말릴 필요 없이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로 건조와 스타일링을 동시에. 발열 부분 특수 다이아몬드 세라믹 이중 코팅으로 모발을 보호하고 볼륨 브러쉬로 자연스럽고 세련된 볼륨을 쉽고 간편하게. 드라이기, 매직기, 브러쉬, 아이롱의 장점이 하나로 합쳐진 신개념 고데기. 손이나 두피가 될 걱정도 없습니다. 뜨거운 발열봉에 볼륨 브러쉬를 장착해 열판이 직접 닿지 않아 안심하고 잡을 수도, 두피에 최대한 가깝게 말 수도 있어 볼륨이 더 힘있고 빵빵하게. 모임 있을 때마다 왠지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이 앞섰는데 이 고데기 만난 후부터는 머리에 볼륨도 잘 살고 또 헤어 연출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서 자신 있게 외출할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17개국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모델협회 공식 지정 브랜드 더블S 샤이니. 그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총집약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출시기념 기적의 초특가 39,800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9,800원의 놀라운 기적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가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볼륨을 주고 싶은 부분을 잡고 빗질하듯이 이렇게 그냥 빗어만 주시면 돼요. 빗어만 주시고 뜨겁지 않으니까 손으로 그냥 잡고요. 자, 하나, 둘, 셋. 보여드릴까요? 오!
볼륨이 풍성하게 살죠. 이렇게 풍성한 볼륨 진짜로 제대로입니다. 머리를 빗을 줄만 알면요.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 줄만 알면 요즘 유행하는 20, 30대 분들 선호하시는 앞머리까지 완성! 이렇게 빵빵한 볼륨을 단 3초 만에 완성하실 수 있는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이보다 더 저렴할 순 없겠죠? 39,800원에 지금 빨리 가져가세요. 수치 적어 초라한 머리, 부스스하고 지저분한 파마머리, 힘없이 축축 처지는 모발. 이제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탱글탱글 빵빵한 볼륨, 반짝반짝 빛이 나는 웨이브로 스타일 확 바꿔보세요. 노하우, 손재주 전혀 필요 없습니다. 빗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스타일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모발 보호, 다이아몬드 세라믹 이중 코팅 발열봉, 열판이 두피에 닿지 않도록 볼륨 브러쉬를 장착. 모발 끝까지 확실하게 엉킴없이 일정하게 착착 감기니까 탱글탱글 빵빵한 볼륨이 쉽고 빠르게 완성됩니다. 푹 꺼져있던 정수리 부분이 하나, 둘, 셋, 3초 만에 볼륨 업! 중간 머리도 C컬 웨이브로 더욱 세련되게, 부스스했던 머리는 찰랑찰랑 스트레이트, 밋밋했던 머리에 탐스러운 웨이브 컬. 볼륨이 사니까 얼굴이 작아 보이고, 볼륨이 사니까 심지어는 젊어 보이고, 볼륨이 사니까 훨씬 더 세련돼 보이는 놀랍도록 드라마틱한 변신. 이제 그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잠깐! 저가의 플라스틱 고데기와 비교 거부. 한두 번 쓰다 버릴 게 아니라면 브랜드를 꼭 따져보세요. 홈쇼핑 방송 초절정 인기 돌풍 국민 고데기 더블S 샤이니 최신상 골드 다이아몬드 볼륨 고데기 상상 초월 기절 적품 대폭풍가 탄핵 69,800원 59,800원 아닙니다. 단돈 39,800원 39,800원. 홈쇼핑 방송 메가 빅히트 브랜드의 최신상 고데기가 단돈 3만원대. 이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횡재. 지금 전화하셔서 기적을 쇼핑하세요.